네, 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차이 국어 강사 이준혁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대상 방학 강의로 저희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준비한 별빛 문해력 강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자료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학생들의 문해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글을 읽어내고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요즘 학생들이 유튜브, 인스타처럼 시각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 반면에 글을 읽는 빈도는 옛날보다 확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여러 교육업에 계시는 분들이 얘기를 나누면 벌써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특히 중학생 단계에서 충실하게 이 문해력을 훈련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들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어 공부에, 나아가 모든 공부에 필요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문해력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우리 중학생 친구들에게 키워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원의 여러 데이터와 경험들을 모아서 고민하다가 이 강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강의의 진행 방식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강의는 총 4주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문학과 독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세부적인 주차별 영역 구성에 대해서는 두 분 선생님, 문학과 독서를 맡아서 이후에 설명해 주실 두 분 선생님께서 한 분씩 맡아서 설명해 주실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 시간은 총 3시간 3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을 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문학, 절반은 독서 영역 내용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각 영역에 한 선생님이 들어가게 되니 한 반을 총 2명이 맡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아침반 같은 경우에는 저와 이제 이후에 문학 설명 맡아주실 이동주 선생님이 각각 한 영역씩을 맡아서 수업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업 시간이 그러면 영역별로 1시간 45분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저희가 계속 떠들면 친구들이 재미가 없겠죠. 남는 것도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이틀이면 다 까먹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을 유연하게 편성해서 수업 시간 중에 우리 친구들이 내용을 복습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들을 많이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그날 배운 내용을 그 수업 시간 안에 완벽하게 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그냥 이틀 지나면 날아가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평생 동안 남아있는, 평생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저희는 하나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 2가지 장치를 이렇게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어휘 골든벨입니다. 친구들의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매 수업 시작 전에 골든벨의 형태로 이 어휘 테스트를 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각 주차별로 설정한 과업입니다. 즉, 이것만 알아가자 하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저희가 설명할 복잡한 내용을 한층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문장으로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각 주차 교재마다 기록해 둘 겁니다. 그것들만 기억해 두면 이 강의 동안만 친구들이 글을 잘 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대학교에 가서도 정해진 루틴을 따라서,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수업 중에도 저희와 함께 친구들이 연습을 충분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집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조금 해야겠죠. 그래서 앞선 수업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 본교재와 더불어서 저희가 자체 제작한 이 과제집도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과제집 속에는 친구들 혼자서도 글을 읽고 수업 때 배운 내용들을 복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문, 단답형, 객관식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문제 설계를 해 두었으니까요. 상담을 통해서 한번 샘플 교재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길게 말씀을 드렸으니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강의의 목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선생님께 말씀을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가장 처음으로 우리 친구들의 문해력을 체계적으로 길러준다. 고등학교, 나아가서 대학교 입시까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 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여서
하나 약속드릴 저희의 목표는 우리 친구들의 문해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 수많은 여러 방식 중에서 가장 재밌는 방식으로 가장 유익하게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업을 만들겠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의 방학이 행복하도록, 그리고 동시에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번 방학을 돌아보더라도 이번 방학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방학이었다, 그리고 가장 즐거운 방학이었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은 이동주 선생님께서 문학 영역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빛문해력 문학 파트 설명을 맡은 강사 이동주입니다. 문학 파트에서는 시와 소설 지문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문해력을 한번 끌어올려 볼 텐데요. 문해력이란 단어를 들으면 우리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아무래도 독서 지문을 활용한 이해력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한 문해력의 부분 중 하나인데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텍스트의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자, 문학에서는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까지를 살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학생 친구들이 문학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인 건지, 그리고 이런 말은 왜 하는지, 이런 표현법은 왜 사용되는지, 이런 부분을 혼자서 공부할 때는 파악하기를 좀 어려워하는데요. 그리고 설명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나오면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일제강점기, 심지어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자신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 친구들이 문학을 혼자서 읽었을 때 나오는 궁금증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먼저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고 수업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점순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라는 남자 주인공에게 애정의 표시로 감자를 구워다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읽고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자, 너 집엔 이거 없지? 자기가 되게 좋은 감자를 가져왔다고 자랑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고서는 선생님, 남자애네 집에는 감자가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라는 부분 때문에요. 선생님, 점순이랑 나랑 연결되면 안 되나요? 우리 학교 남녀공학인데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이 동백꽃이라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입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마트에 가면 감자를 얼마든지 좋은 걸로 구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직접 해 먹었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감자는 아무래도 아무나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도 이 부분에서 비롯됩니다. 동백꽃의 공간적 배경은요, 강원도의 농촌 마을입니다. 농촌 마을에는 지주가 있고 마름이 있고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마름은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소장농은 이 마름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마름이 소장농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점순이는 마름집 딸이었고 주인공인 나는 소장농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름집 딸하고 소장농집 아들하고 나이 다 먹은 17살 처녀 총각들이 둘이 모여서 뭔가 나눠 먹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동네에 소문이 다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일이 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별빛 문해력 특강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문학을 읽고 자주 하던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수업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자, 이제 주차별 과업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아직 문학 작품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문과 친해지기,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유명한 작품들로 먼저 수업을 꾸려보았고요. 그 이후에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시에서는 어떤 심상이 사용이 되었는지, 소설에서는 역시나 누가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배경인지, 장면이 변하는지 마는지, 이런 것들, 정말 기본적인 개념들을 명확히 잡아놓고자 합니다. 이런 개념들은 다른 글을 읽을 때 다른 모든 개념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 짧은 방학 시간 동안 잡아놔야 2학기 때 국어 공부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 부분의 과제는요. 시를 배우는 주차에는 매주 5개에서 6개 지문을 제시를 하고 소설은 매주 2지문 정도를 제시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이미 적용 활동 시간에 충분히 체화를 한 뒤에 집에 돌아가서 지문을 다시 한번 읽고 어휘표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단답식, 서술형, 객관식 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여러 번 지문을 돌려보기 때문에 결코 적은 양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와 준혁쌤과 호빈쌤이 개념 설명을 충분히 한 후에 아이들이 스스로 체화시키는 시간이 이미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는 어려웠던 그런 개념들을 명확히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학의 문해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개념들에서 시작됩니다. 이 개념들은 정말 모든 작품에 다 나오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개념들이고요. 이 개념들을 잡아놔야 다른 개념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여름방학 시간 동안 정말 필요한 것을 명확히 챙겨갈 수 있었으면 하고요. 저와 준혁 선생님, 호빈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문학에서의 문해력을 높이는 것에 정말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는요, 독서 파트 최호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럼 저와는 수업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서 파트 설명을 맡은 국어 강사 최호빈입니다. 독서 파트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 않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지문들을 읽으며 문해력을 키워나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동주 선생님이 문해력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문해력은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글의 맥락 그리고 필자의 의도까지 파악하면서 나아가서는 글에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는 것까지가 정말로 좋은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심지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까지 국어에서 가장 발목을 잡는 부분은 바로 독서라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이 독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이 재미가 없어서, 아니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추론을 잘 하지 못해서, 이런 것 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쩌면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어휘력이라는 것입니다. 글에 쓰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당연히 글을 잘 읽을 수 있을 리가 없지요. 예전에 제가 고3 수험생을 한번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에게 이 모의고사,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학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제를 이제 해설을 해주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너 혹시 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세속적,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세속적. 일반적인 어떤 풍습을 따른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선생님 뭔가 시간과 관련된 얘기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뭔가 이 속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좀 속도랑 관련된 말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 단어의 뜻이 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니까 그제야 이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독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 말고도 제가 이제 가르쳐온 많은 친구들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모를 때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요즘 어린 친구들 문해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뒤에 붙는 예시들이 거진 어휘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뭐 이제 많은 예시 중에 하나가 자, 심심한 사과에서 자, 이 심심이라고 하는 거 진짜로 심심하다라는 지루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 많죠. 아니면 금일이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오늘이란 뜻인데 이거를 금요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아니면은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이 소정이라는 말.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소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게 소소한 정이 아니라요. 소정의 선물이라고 하면은 정해진 만큼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선물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만큼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 잘 모른다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안 어휘가 줄어들고 있으면서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런 어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글을 읽을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 별빛 문해력 수업에서는 지문마다 어렵고 중요한 어휘를 선별해서 매 지문마다 어휘표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스스로 집에서 공부를 해오고 나면 다음 시간 매주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어휘 골든벨을 진행을 합니다. 네,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퀴즈를 마치면서 지문에 등장하는 주요 어휘만큼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별빛 문해력 특강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글을 잘 읽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바탕으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네, 문학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동안 반드시 챙겨야 하는 과업을 주마다 설정해서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우선 1주차에서는 핵심어 찾기로 시작을 합니다. 독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글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입니다. 즉, 글의 중심 소재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친구들은 글에서 집중해서 읽어야 할 부분인 이 핵심어를 찾는 방법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핵심어를 통해서 글의 중심 소재를 잘 찾게 되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장과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필자가 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2주차에서는 이 글의 중심 문장을 찾고 그리고 필자의 관점까지 파악을 해서 필자가 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뒤로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글을 읽으면서 어려워하는 것이 또 추론입니다. 이 추론은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글을 잘 이해하고 나면 그 내용을 재구성해서 그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글의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글에 뭔가 숨은 의미를 가진 표현이 있다면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주차에서는 이 글의 맥락을 이루는 뭔가 같지만 다르게 서술된 표현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4주차에서는 어떤 표현이 함의하는 바를 찾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이 주차별로 학습 목표를 체화하기 위해서 챙겨야 할 과업들을 매주 제시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문을 읽으며 확실하게 그 과업들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과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독서 과제는 매주 4지문씩 제시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양한 분야, 인문, 예술, 사회,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문을 읽으며 각 주차별로 학습한 과업을 적용해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 지문마다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단답형, 서술형, 객관식 문제가 매 지문마다 문학과 마찬가지로 제공이 됩니다. 또한 수업에서도 저와 동주 선생님 그리고 준혁 선생님과 함께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특강을 마쳤을 때 우리 친구들이 글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독서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문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능숙하게 모든 글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별빛 문해력 특강을 수강하는 친구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적용할 수 있는 문해력의 틀을 다질 수 있도록 성심껏 지도하겠습니다. 네, 설명회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별빛 문해력 수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